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 연립방정식이요. 저번 시간까지 신나게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쵸? 자, 요 아이에 지금부터 뭐 들어가려나 다들 예상하셨죠? 당연히 방정식,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이제 활용이라는 아이들이 붙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조금 특수해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일단 2개짜리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식도 2개에서 이렇게 묶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맞아. 1차 방정식, 1학년 때 봤던 거.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이거 바로 전 단원에 있었죠? 그런 데에서는 사실상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됐었다? 근데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미지수를 2개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자체가 2개로 나와서 중괄호로 묶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챕터에 수라고 나와져 있는데 요거 이제 당연히 about 수겠죠? 예, 수에 관한 문제. 예, 앞에다가 그것도 좀 씁시다. 이제 수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 아이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요. 활용하는 방법, 활용을 푸는 방법. 물론 이 앞에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런 말들이 나와야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일단 제일 먼저 미지수를 정하시는데 미지수를 몇 개를 정하셔야 된다고요? 2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요게 이제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보셨던 그 뭐랄까 1차 방정식이랑 좀 이렇게 좀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어. 1학년 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대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랑 봤을 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대. 그럼 세로를 x라고 두면 이 아이를 뭐라고 둬요? x 플러스 2라고 두죠. 그쵸? 근데 얘는 미지수가 2개여야 돼.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두면 가로의 길이를 x 플러스 2라고 두는 게 아니라 얘는 다른 새로운 미지수로 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x, y라고 많이 정하게 되실 거고요. 그게 아유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저는 a랑 b로 할래요. a랑 b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x, y로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미지수 2개가 일단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야. 이게 이제 연립이다 보니까 적어도 방정식 개수가 몇 개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맞아요. 2개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묶어서 가셔야 돼요. 이거를 연립하여 그래 3번으로 갑시다. 얘네들을 연립해서 푸는 거죠. 풀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예. 얘를 너무 말이 이상하다. 그쵸?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연립 방정식 풀기.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연립해서 이제 방정식을 신나게 풀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죠. 뭐?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문제자는 X가 뭐고 Y가 뭔지 몰라요. A가 누구고 B가 뭔지 몰라요. 그건 내 맘대로 정한 거 아닙니까? 방정식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문제자가 원하는 그 아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맞아요. 답을 구해주셔야 돼. 문제자의 의도 파악. 답 결정하기.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요. 일단 2개 나오셔야 되고 얘로 인해서 방정식 2개 이상 나오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푸는 거는 사실상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거 답까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좋았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아이부터 한번 가볼 건데 얘가 이제 수에 관련된 아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가 사실상 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연속된 자연수 해갖고서는 x, 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3개면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텐데 얘네들은 연립방정식의 특성상
연속된 자연수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를 미지수를 2개로 놓기가 조금 힘들어. 물론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에 관련된 아이가 나오면은요, 선생님 첫 번째는 무조건 연속된 자연수가 나오겠네요,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보셔야 돼.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0의 자리, 그러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럴 때예요. 첫 번째. 10의 자리가 얼마이며 1의 자리가 얼마일 때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자가. 그러면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딱 보여지는 건 여기가 10의 자리고요, 선생님. 여기가 1의 자리인데요. 10의 자리에 A가 들어가고요. 1의 자리에 B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건 수학식이 아니잖아. 그럼 A, B라고 쓰실 거예요? 수학식으로 쓸 때? 아니요, 절대요. A, B라고 쓰시면 A 곱하기 B가 돼요. 그죠? 그럼 이 아이 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10의 자리니까 10을 곱하시고요. 1의 자리인 B를 더해 주셔야죠. 이렇게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하나 더 갑니다. 100의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100의 자리 등장하시고 10의 자리 등장하시고 뭐 1의 자리 등장한다고 쳐볼게요. 얘네들도 똑같이 A, B, C로 갈게요. 그럼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여질 때는 여기가 100의 자리고요, 선생님. 여기가 10의 자리고요, 선생님. 여기가 1의 자리예요. 그래서 A, B, C겠네요. 수학식으로 이렇게 쓸 거냐고. 그럼 얘네들은 A랑 B랑 C랑 다 곱한 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쓰셔야 돼? 100의 자리가 A인 거니까 100을 곱해주는 거죠, A에다가. 10의 자리가 B니까 B에다가 10을 곱해주셔야 돼요. 1의 자리가 C니까 C에다가 1을 곱해주셔야 되는데 뭐 곱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다 더하기로 엮여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저기다 별표 쳤구나. 네. 물론 얘는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문자 3개를 다 놓게끔 문제자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거 3개 중에 분명히 어떤 아이는 실제 값이 나올 거고요. 그 중에 2개만 블랭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미지수로 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볼까요? 나와라 숑. 자, 요 아이인데요. 살짝 겹쳤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요. 하하, 등장했어. 두 자리의 자연수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9고요. 수도. 그리고 시작합시다. 두 자리의 자연수라면서요. 그럼 여긴 10의 자리, 여긴 1의 자리일 거야. 그 어떤 아이도 쟤네들에 관련돼서 숫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할까? 미지수 정하셔야죠. 좋았어. X, Y로 갈까? A, B로 갈까? 그래, 나 X, Y로 갈게요. 얘를 X, 얘를 Y로 갈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얘를 가지고 일단 미지수 2개 정했죠, 제가? 그런 다음에 방정식이 2개가 나오셔야 돼요. 각 자리에 숫자의 합은 그럽니다. 9이고 여기까지. 그럼 뭐라고 적으실 수 있어요? 밑에다 바로 적을까요?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어가지고 자리가 모자랄 때는 옆으로 와야 돼. X 플러스 Y는 9 하시면 끝나죠? 다음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그럽니다. 잠깐만요. 얘가 바꾼 수예요.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Y고 이게 X가 돼요.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라고요. 나한테 뭘 원했어요? 누구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그럽니다. 그러면 얘는 이 먼저 나오셔야 되겠네요. 10y 플러스 x라고 쓰셔야죠. 얘는 처음수에 처음수가 누구지? 얘가 처음수야. 쓰다 보니까 위치가 바뀌었네요. 얘랑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처음수에 그럽니다. 처음수는 얘잖아. 처음수에 뭐요? 2배보다 2배래요. 얘의 전체 2배요. 2배보다 몇 만큼? 9만큼 작답니다. 그럼 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래서 총 2개의 식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끝났네요. 연립해주면 끝나는 거죠. 위에 거는 뭐 정리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쵸? 요 아래 거는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분배가 좀 들어가야죠. 분배하신 상태에서 저쪽으로 다 넘길까요? 네, 저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분배하시면 20x고요. 절로 딱 넘기면 마이너스 20x 되시면서 얘랑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19x요. 다음 얘 분배하시면 2y 돼요. 그 아이 저쪽으로 싹 보내실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y 되시면서 얘랑 계산 딱 해보니까 플러스 8y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둘 거예요. 는 마이너스 9요. 자, 이렇게. 잠깐만. 아래식을 내가 살짝쿵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근데 위에 식은 이거였어. 그죠? 나 가감법 하고 싶은데. x를 소거할까? y를 소거할까? y가 낫죠? 그쵸? x는 너무 커요. 19씩이나 곱해야 되는데. 나 y 없앨래요? 여기다가 곱하기 8 갈게요. 자, 좋았어. 그럼 옆에다가 좀 써볼까요? 네, 땡큐.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8 좀 곱합시다. 8x 플러스 8y는 98은 72.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19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9요. 뭐 하시면 돼요? 가감법. 얘랑 얘랑 없어지셔야 돼요. 빼기 하셔야 되겠네요. 8x 빼기 마이너스 19x입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죠? 더하시면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27x 되시네요. 얘랑 얘랑은 없어져요. 더하기 들어가셔야죠. 예, 빼기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더하기 들어가셔야 돼요. 는 72에 빼기에 마이너스 9 더하기 9죠? 얼마? 81이죠. 결국 x는 얼마요? 3 나오겠네요. 여기서 끝내요. 얘가 지금 구하라는 건 처음 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 y를 구하셔야 되는 건데 y까지 나오셔야 돼. 그쵸? 그럼 y도 구해야지. 자, 여기에서 구했던 x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어디다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할까요? 얘가 제일 편하죠. x가 3 나오셨으면 y 얼마요? 6 나오셔야 되겠네요. 결국 처음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x가 앞자리예요. 36. 최종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런 문제예요. 네, 재미지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아이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아이는 누구냐면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개수라고 하는 건 이미 1차 방정식 때도 여러분들이 다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정식으로만 잘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 일단 미지수 2개짜리여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미가 있고 뭐 국화가 있는데 신나게 얘네 둘을 뭐 합치게 되면 뭐 얼마가 나오고 얘를 몇 송이 사고 얘를 몇 송이 샀는데 그러면 또 얼마가 나오고 식 2개가 반드시 만들어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원칙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돼요. 개수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겠네. 제가 이제 꽃으로 얘기를 했지만 동물, 토끼가 있고 닭이 있대.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합치면 몇 마리인데 다리수를 세어보니까 다 했더니 뭐 몇 개가 나왔대. 그럼 닭은 다리가 2개고 토끼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지수를 썼겠지만 어쨌든 뭐 2x 더하기 4y 할 수도 있고 4x 더하기 2y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리수 세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방정식 2개 나올 거고요. 이미 다들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해보셨기 때문에 얘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바로 적용 문제 좀 볼게. 나와라 쇼. 여기는 책이 나왔어요. 성훈이랑 정아가 한 달 동안 읽은 책은 모두 23권이래요. 이야, 많이들 읽었네. 여러분들은 몇 권을 읽으십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찔린다. 그죠? 네. 정아가 읽은 책의 수는 성훈이가 읽은 책의 수의 4배보다 3권이 더 많다. 정아가 읽은 책의 수는 막 이럽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지수를 정하셔야 돼요.
지금 모르는 아이가 성훈이도 있고요. 정아도 있어요. 그죠? 예.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X로 놓고 누구를 Y라고 놓을 거냐라는 건 거죠. 문제자가 마지막에 정아가 읽은 책의 수 구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문제자가 구하라는 걸 X라고 놓게 됩니다. 아니면 진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X랑 Y라고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구 값만 구하면 돼요? Y의 값, 정아 값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도 되고 저렇게 가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지금 어차피 제가 칠판에다 쓴 게 이거라서 저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성훈이가 읽은 책의 수 X권이라고 놓고요. 정아가 읽은 책의 수 Y권이라고 놓을게요. 얘네 둘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은 모두 23권이래요. 갑시다. 뭐 나와요? 식 하나? X 플러스 Y는 23. 그런데 얘네들의 구체적인 그 책의 수를 얼마나 읽었는지에 관련돼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누가? 정아가 읽은 책의 수는 정아가 뭐였는데요? Y는 성훈이가 읽은 책에 성훈이는 몇 권 읽었는데요? X권이요. 그거에 몇 배? 4배보다 4X요. 보다 3권이 더 많대요. 플러스 3. 방정식 2개 나왔는데요. 이거구나. 자, 보통은 저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잘했어.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생겼는데요. 선생님 그냥 대입법으로 갈까요?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Y, 여기 있는 Y 똑같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딱 시킨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집어넣으니까요. X, 저 플러스니까 가로 안 써도 되죠. 땡큐. 4X 플러스 3은 23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가 5X죠? 나 저쪽으로 보낼 거다? 그럼 얘가 20 나와. X가 얼마 나와요? 네, 4 나옵니다.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있잖아요. 4권이에요. 정말? 난 정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오시면 Y를 구하셔야 최종 답인 거예요. 얘가 최종 답인 거죠. 그죠? 그럼 X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얘한테 집어넣어도 되고 얘한테 집어넣어도 돼. 어디다 집어넣든지 간에 Y의 값은 나와요. 얘가 더 편하시면 얘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뭐 편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4만 쓱 집어넣어갖고 더하기 3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고요. 네, 둘 다 쉽죠? 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얼마가 나와요? 19이 나옵니다. 수도.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이건 첫 번째. 네, 저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이 식에서요. 어차피 내가 구할 게 Y다. 그죠? 그럼 내가 X라는 문자를 소거해버리면 Y라는 놈만 남아. 여기서는 지금 Y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Y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X를 구했다가 Y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누구를 구하고 싶어? Y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 안에 Y만 있게끔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X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건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X, Y를 다 구해 주셔야 뭔가 논리에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객관식 문제 같은 데에서는 조금 시간을 아껴야 돼. 우리가 이제 시험을 정작 보시면 시험 시간이 진짜 모자르실 거거든요. 약간 그 뭐랄까 시간을 아끼는 방법. 나만의 노하우야. 왕따쌤의 노하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면 오 진짜 시간이 아껴지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저는 얘를 Y를 살리고 싶어요. 그럼 뭐 할까? 얘를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가감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아이를 X는으로 바꿔가지고 대입법으로 가도 돼. 일단 얘를 저쪽으로 돌려서 가감법으로 갔을 때 X가 없어지려면 위에다가 또 4를 곱하고 막 이거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요 위에 있는 아이를요. 뭘로? X는으로 바꿀게요. 그럼 23 마이너스 Y가 돼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같은 X잖아. 그럼 Y는 4에 23 마이너스 Y 그리고 뒤에 뭐예요?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전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얘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Y예요. 절로 보낼 거다? 그럼 몇 Y?
5y요. 나 얘 좀 곱해주세요. 4, 3, 12, 4, 2, 8. 그럼 얼마? 92요. 거기에 3을 더해달래요. 그럼 95죠? 결국 난 5로만 나누시면 끝나요. y는 얼마? 5일은 5, 9, 45. 여기에서 나 이미 y가 나왔는데 x 구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정답은 얼마요? 19번. 몇 번? 3번이 정답.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살짝쿵 우리가 시간을 아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알려드려요. 친절하게. 얼마나 좋아? 좋았어. 다음번. 자, 이번에는요. 이 나이에 관련된 아이를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요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지수 2개를 정하셔야 돼. 그리고 1차 방정식도 2개가 일단 나오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게 이제 나이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2명 이상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요. 뭐 아버지, 형, 동생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간단하게 둘만 나오실 때도 있어요. 뭐 엄마랑 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의 나이가 있을 거고요. 네. 얘네들이 몇 년 후로 지나가게 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현재가 등장인물 둘이 나올 겁니다. A라는 등장인물, B라는 등장인물의 현재 나이. 요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몇 년 후가 지났어. 등장인물이 A라는 아이가 띡 있고 B라는 아이가 똑같이 있는데 얘네들의 미지수를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년 후래. 그럼 여기서 잡았던 A 나이에다가 더하기 몇 해주셔야 돼? 10을 해준 상태에서 10년 후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0을 더해주시고 10년 후 나이가 되는 거고요. 얘가 5년 후면 더하기 5, 더하기 5씩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얘를 X로 잡을지 얘를 Y로 잡을지를 이제 뭐라고 이제 쓸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요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얘를 X로 잡았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10으로 가셔야 되고요. 쟤를 Y로 잡았으면 얘가 Y 플러스 10 이런 스타일로 예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끔씩 현재 나이에서 10년 후 혹은 반대로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10씩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조금 조심하자고. 아, 이게 몇 년 후인지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더하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식이 만들어지셔야 된다는 거. 적용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숑. 나왔다. 자, 현재 나왔죠?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합으로 나왔네요. 어머니가 몇 살이고 아들이 몇 살이다라는 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짜자잔. 그럼 어머니, 아들 계십니다. 어머니의 나이랑 아들의 나이의 합이 52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6년 후래. 와우. 수도. 그럼 여기 또 어머니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아들 계시는데 여기서 했던 미지수 여기다가 그대로 박아 넣으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더하기 16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엄마를 X라고 놓고요. 아들을 Y라고 놓을게요. 그럼 16년 후래요. 엄마는 어떻게 돼요? X에 플러스 16이 되실 거고요. 아들은 어떻게 되고요? Y에 플러스 16이 된 나이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16년 후에 관련된 식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시면 16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럼 여기 16년 후니까 여기서는 미지수를 누구 집어넣으셔야 돼요?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 방정식 만들어 볼까? 일단 요거 2개 합치면 얼마래요? 우후. 52래요. 16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그러죠? 16년 후 어머니의 나이가 얼마요? X 플러스 16은
그때의 아들의 나이가 얼마? y 플러스 16이요. 여기에 몇 배? 2배래요. 끝났죠? 잠깐 스톱.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누구의 나이 구해달래요? 아들의 나이 구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y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얘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밑에 있는 아이부터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네. 요거 분배 좀 할게요. 그래서 저쪽으로 보낼래요, 저. 그럼 x 마이너스 2y 됩니다. 요거 전개하시면 2y니까. 다음. 요거 요렇게 분배를 하긴 할 건데 여기 있는 16을 이쪽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이거 전개하시면 32. 여기 있는 16 이쪽으로 오시면 마이너스 16. 계산하시면 16이요. 위에 거는 x 플러스 y는 52고요. 나 y 구할 거니까 y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줘. 그럼 누구 없애면 돼? x 없앨래. x 소거할래요. 작업 안 해도 돼요. 뭐예요? 나 빼려고요. x 빼기 x 없어지죠? y 빼기 마이너스 2예요. 몇 y? 3y. 52 빼기 16이요. 자, 얼마? 36이죠? 결국 y는 얼마? 12이요. 나 객관식인데 x 구할 필요 있겠냐고요? 없어요. 정답은 몇 세? 12세. 끝. 만약에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x, y 다 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것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요 놈이 풀 줄 아나 모르나까지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마이너스 1점 이런 것들도 얻지 않도록 그냥 만점을 받을 수 있게 x, y를 웬만하면 다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마지막이 이제 게임에 관련된 아이인데요. 이게 이제 게임이라고 해서 이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하는 거? 등등등 되게 많잖아. 모바일로도 있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온라인 안에서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갖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게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구일 수도 있고요. 농구일 수도 있고, 축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가위바위보 해서 계단 올라가는 거,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물론 얘네도 마찬가지야. 미지수 2개에다가 방정식 2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에서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 문제 안에서 분명히 뭔가 말을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조건이 나와요.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이길 때랑 질 때랑에 관련돼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요때에 득점이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요때의 득점 혹은 실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기면 몇 점을 줄 거고 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기면 3점 주고 지면 1점 준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기면 3점 주고 지면 마이너스 1점씩 이렇게 갈 거다라고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판단을 하신 후에 점수 계산을 식에다가 적용시키셔야 돼요.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막 이럴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얘의 조건만 잘 파악을 하시면 일단 미지수 정하면서 방정식 2개 만드는 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얘의 적용 문제 한번 가보려고요. 나와라 숑. 자, 이제 얘인데요. 계단 올라가기 문제네요. 그쵸?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 2계단씩 뭐 한대요? 올라간대요. 자, 윈. 플러스 2. 저 이렇게 써도 돼요? 땡큐.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간대.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건 좀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 자, 이러한 게임 룰이 있대요. 근데 게임을 마친 후에 A라고 하는 아이는 처음 위치보다 15계단을 올라갔고요. B라는 아이는 처음의 위치보다 12계단을 올라가 있었대요. 이때 B가 이긴 횟수는 그럽니다. 어머, 선생님. 이긴 횟수 구하래요. 근데 누구요? B요. 얘 X라고 놓을까? Y라고 놓을까? 그거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문제자가 원하는 거를 제가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번에는 예, 순서대로 안 가고 B가 이긴 횟수를 제가 X라고 한번 놔볼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요. 이기고 지구가 있겠죠? 비기는 경우는 절대로 없대요.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B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놓을게요. 네. 그리고 A가 이긴 횟수를 Y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는 경우 없다면서. 비기는 경우 없어. 그럼 A가 진 횟수는 얼마고 B가 진 횟수는 얼마일까? 선생님 있잖아요. 아니 둘이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 A랑 B랑만 게임하는 거지 C가 없어. 그럼 잠깐만 가위바위보 한다? 비기는 경우 없대. A가 이기면 그 횟수만큼 B가 뭐 했단 얘기예요? 졌단 얘기죠. 이게 X가 돼요. 그리고 얘 B가 이긴 만큼 A가 졌단 얘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교차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비기는 경우 없어. 그럼 A가 이겼으면 상대적으로다가 B가 진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똑같이 이게 문자로 가셔야 돼. A가 이겼으면 B가 진 거고 B가 이겼으면 A가 진 거예요. 자, 그럼 끝났네. 네, 가봅시다. 일단 A라는 아이는 처음 위치보다 15계단을 올라갔더래. 자, 얘가 플러스 15계단이야. 그리고 얘는 B는 몇 계단이야? 12계단. 자, 가자고. A는요, 몇 번 이겼어요? Y번 이겼어요. 이길 때마다 2계단씩 올라간대요. 식 좀 세워주세요. Y. 질 때는요, 마이너스 1칸. 그러니까 한 계단씩 내려온대요. 근데 걔가 X번 졌어. 그럼 마이너스 X. 이걸 다 했더니 총 15계단을 올라가 있더래. 저 플러스 생략해도 되죠? 다음 얘요. X번만큼 B가 이겼어요. 이길 때마다 2계단씩 올라간다며. 그래서 2X. 얘는 Y번만큼 졌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Y. 했더니 총 얘는 12계단을 올라가 있더래. 끝. 이때 구하라는 거. B가 이긴 횟수예요. 내가 그 아이를 X라고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아이를 가감법을 해갖고 X만 남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를 지워버려야 돼요? Y를 지워버려야죠. 그래서 내가 밑에 식에다가 곱하기 2씩 갈 거야. 왜냐면 얘가 2Y거든. 자, 그러면서 정리 좀 합시다. 위에 것도 아예 정리 좀 할게요. 예. X랑 Y 자리 좀 바꿉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Y 플러스 2Y는 15. 여기다 2 곱해주시면 4X. 여기다 2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Y. 여기다 2 곱해주시면 24. 둘을 뭐예요? 가감법이요. 더해야 없어집니까? 빼야 없어집니까? 더해야 없어지죠. 없어지네요? 더해줘. 3X요. 더해줘. 얼마예요? 이거 39요. 결국 X라는 아이는 얼마 나오세요? 13 나오시고요. 물론 서술형에서라면 Y도 구하셔야 되겠지만 나는 B가 이긴 횟수를 아예 X라고 놨기 때문에 X만 나오시면 끝나지. 13번, 3번이 정답. 이런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시간도 활용이 이어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전초전. 다음 시간 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받으시려면 여기 개념 정리 필요합니다.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